강하고 독립을 원하던 것은 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곤란한 국민의 소외심을 다 가락해버렸고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의와 여론을 억압해서 우리 둘이 자기를 안 도와주고 편파적 공부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는 조혜자 여사님이죠. 우선 먼저 유효한 국회 자 이걸 해공선생 69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공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신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경례가 됐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국민대학을 졸업한 길승헌 성악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내 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네, 자, 이어서 해공 신익희 선생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회공 신익기 선생의 양력 보고에 앞서서 회공 선생님의 육성을 한 2, 3분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육성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포동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제부터 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 입후보하신 신익기 선생께서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농민 노동자 여러분, 공무원, 교육공무원 여러분, 중소상공업자 여러분, 국군장병, 경찰관 여러분, 상위용사 세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일반 공급자 세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매기간에도 염원하고 갈망하던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은 지도 벌써 8년입니다. 이동안에 우리의 살림살이 행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년 동안을 두고 꼬박꼬박 그날 몸소 당하고 겪어내려오시는 여러분에게는 더 말할 필요 없이 다 아시고 계시는 터입니다. 우리가 40년간 긴 세월을 두고 독립을 바라고 독립을 원하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지내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토는 양단된 채로 주민은 불의에 눌려서 질식하게 되었고 사회적 혼란은 국민의 도의심을 다 가락해버렸고 무법, 불법, 불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여지없이 유린하고 있어서 국민 전체는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으며 파산과 피하산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모두 다 일인 독재를 토대로 하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의와 여론을 억압해서 책임없는 정치에다가 아무 기통과 순서 없는 시책을 거듭하고 관기는 문란해서 부패와 타락으로 행정부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서 국민의 책임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류일호 경제부총리께서 전 부총리께서 회공 신익기 선생의 양력 보고 및 저희 기념사업회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회공 신익기 선생 양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께서는 1894년 7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 사마루에서 장례 원경을 지낸 부 평산신씨 단공과 모 동래정씨 경랑 부인 사이에서 5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5살부터 백형 규희 씨에게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10세 때에는 사서 3경을 완독하고 1910년에는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연한 이씨 참판 명제의 3녀 승희 부인과 결혼하였습니다. 1912년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하고 조선유학생 학우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학지광을 발간했으며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이때 맹세를 하셨습니다. 1917년 11월에는 종손인 창현공의 첫돌 선물로 일본 몽구 1440자를 필기했었습니다. 1919년 3월 3일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5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남대문역 일대에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이 체포하기 위해 지명수배령을 내려 이를 피해 3월 중순에 순종의 후비 순정효황후 윤씨의 오빠인 윤홍섭이 마련해준 독립운동 자금 10만 원을 지참하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1919년 3월 19일 상해에 도착해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회의에 참여하고 임시원장 제정을 위한 3인 기초위원으로 이시영, 조서환과 함께 선임되어 10개조의 헌장 초안을 완성하고 제1회
임시 이정원의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동년 4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공포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초대 내각에서 내무차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면서 임시정부의 법무차장에 취임하고 동년 11월에는 외무총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32년 11월 10일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결성하고 혁명대당을 지향하는 한국혁명당, 조선혁명당, 한국통립당, 의열당, 한국광복동주회는 대일항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상해에서 단체연합적 성격인 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때 해공은 한국혁명당을 대표해서 결성 업무에 정진하였고 최동호, 김규식, 박건홍과 함께 연맹에서 상무위원직을 맡았습니다. 1934년 3월에는 신한독립당을 창당하고 남경에서 우선 한국혁명당과 만주로부터 중국 관내로 이동한 한국독립당을 통일하여 신한독립당을 창당했습니다. 다음으로 1935년 7월 7일 이제는 민족대당을 지향하는 민족혁명당을 창당했는데 이때 신한독립당, 의열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당 등 5당 대표 14명이 이 통합을 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1942년에는 한중문화협회에 가입을 했으면서 1943년 3월 4일 해공이 임정의 외무차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5월 8일에는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 23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여인 15명이 제1진으로 귀국하고 해공 선생께서는 12월 1일 2진으로 목구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1946년 6월에는 자유신문사 사장을 취임하고 동년 10월 16일에는 국민대학을 개교하고 초대 학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를 대신한 국회의장으로는 해공 선생이 선출되었습니다. 1950년 2월 23일에는 대한국민당과 한국민주당의 합당으로 민주국민당을 결성하고 해공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1952년 6월 30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의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5월 18일에는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하고 참전 우방 16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956년 3월 28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5월 5일 새벽에 호남지방 유세차 내려가던 호남산 열차 안에서 내일혈로 급소했습니다. 1962년 3월 10일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경과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기념사업회는 1962년 5월 5일 5.5 동지회에서 신창현편 해공 신익희 선생 약전을 간행한 이후에 1966년 5월 5일에 처음으로 국회의장 주관으로 10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그 이후에 그 초대 회장으로 최두선 전 국무총리를 초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2월에는 이희승 전 서울대 물리대 학장을 기념해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1980년 날짜 잘못했습니다. 1973년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를 기념해 3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1984년에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저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종손인 그러니까 장조카가 되겠습니다. 신창현공에 여러 출판물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고
1996년 4월 10일에 이 해공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를 국가보훈처로 등록을 하여 국가보훈처 산하 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10일에는 국회의사당 로턴도어의 해공신익희 선생 의장상이 설치가 되었고 2003년 10월 이 수일묘소에 지금 묘막이 누전으로 소실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저희가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효자능 선생 고택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1월에는 현승일 전 총장께서 8대 회장을 선임이 되었고 2019년 11월 기념회 광주지부가 설립이 되었으며 2021년 4월 종손 창현의 차자로서 해공 가문의 현재 어른이신 하경 선생이 해공의 아까 말씀드린 1분 봉구 원본을 기념회에 기증하여서 2021년 10월에는 1분 봉구 명인본 110부를 간행을 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김충환 전 국회의원이 기념회 9대 회장을 선임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공 정신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2024년 작년 5월에 발행을 하였고 올해 4월 30일 3호까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공 기념사업회 경과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추모사에 앞서서 오늘도 많은 내외빈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전정호 서울지방보훈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진강현 서울북부보훈지정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를 대표하여 안태준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시도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총장님 정승열 총장님께서 오셨고요. 김형진 교학부총장님, 김현진 학생처장님, 이기인 관리처장님, 이인형 산학협력단장님,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왔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종성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기석 광복회 강북지부장님의 5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금철 광주문화원 원장님 외 광주 시민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문화원장님이신 황정희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문화원장님이신 신동명 원장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조혜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유광 부회장님, 윤덕순 이사님, 이종철 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연구원 임원일동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해공신익연구소 이창봉 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모사 시간 있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첫 순서로는 김충환 해공신익희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해공신익희 선생 서거 69주년 추모식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념사업회를 지원해 주시는 우리 국가보훈처 서울지청장님 또 북부지청장님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관심과 배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56년 5월 5일 새벽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시기에 선생님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셔서
당시 온 국민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한탄하였는지 모릅니다. 오 동지회 회원들께서는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마음에 경무대로 항의차 몰려갔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만 신익희 후보가 여러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28만 4천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승만 후보는 20만 5천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표만 놓고 본다면은 약 38%를 어떤 그 신익희 후보가 더 많이 얻었던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를 보면 이걸 추정해 볼 때 얼마만큼 당시에 국민들이 이 신익희 선생에 대한 신뢰와 또 애정이 많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이후 70년이 이제 됐습니다만 선생께서 염원하셨던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국왕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국민대학교도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를 설립하시고 헌장을 기초하셨으며 외무, 법무, 내무부장 등 요직을 맡아서 늘 앞장서서 헌신하셨습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이 이렇게 분열되고 또 힘이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동단합해야 된다. 대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그 5월호 우리 해공정신 잡지에 현승일 회장께서 잘 기록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시에 그 독립운동 정당들이 6개, 7개, 8개 나눠져 있었고 또 독립군이 거의 형성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해공 선생께서 직접 나셔서 이 5당을 통합을 시켜서 그야말로 이 임시정부가 힘있는 이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셔서 한국혁명당을 최초로 통합을 시켰고 또 독립군도 드디어 1지대 2지대를 만들어서 광복군이 말하자면은 실체적인 그 힘을 가지는 정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신 역할을 우리 해공 선생께서 하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독립촉성회 중앙회 부회장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즉 독립운동 세력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해공 선생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대한체육회 회장 또 임시의정원 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을 역임하시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 해공 선생께서 염원하셨던 그런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만약 선생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마도 정치 선진화와 평화적인 남북 통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선생님의 우국 충정과 국민 사랑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셨던 그 모습이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2년 전 선생님의 증손자서이신 증손자서라면 증손자의 사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증손자서. 지춘호 회장께서 거금을 이렇게 내셔서 또 우리가 1분 문구책도 출판할 수 있었고 또 종중에서 매년 귀한 성금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기념사업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더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한 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리고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사태들이 많이 있으면 모두들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아주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안에 이렇게 사회를 잘 봐가지고 아주 큰 아주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생전에 염원하셨던 민주주의와 국민복지 그리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바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근데 이 헌법 정신이 우리 현승일 회장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해공 선생의 그 임시정부 헌장 때부터 지금까지 그 헌법의 기본이 되는 정신을 해공 선생이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해 창간한 해공정신 잡지 이제 3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나눠드렸죠? 한번 거기 보시면은 연설로 할 수 없는 좋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사실 해공 선생님 기일 추모식이긴 하지만 단지 추모식이 아니라 오늘 아까 해공 선생님의 육성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었고 또 그분의 정신이 담긴 잡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한국의 차세대 후세들이 이 나라를 그 선생님의 뜻에 맞게 좀 더 바른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선생님의 애국 정신과 정치 철학을 후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기념사업회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도 해공 선생님을 70년 만에 만나시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정기 구독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해공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염원하셨던 선진 정치가 꼭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염원하고 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광주 지부장이신 안태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공 선생님께서 얼마나 그 본인의 정치적인 그 꿈을 이렇게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 해공기념사업회의 지부장이 또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 해공 선생의 뜻을 이어서 펼쳐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응원하고 해공 선생께서도 아마 이렇게 기뻐하시고 응원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공 선생님, 오늘 선생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200여 명의 우리 후신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뻐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서 늘 각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하시는 중에 이장호 감독님 오셨어요. 사실 K-팝, K-한류 중심에 서 있는 그 기원이 우리 이장호 감독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추모사로는 정계를 대표하여 안태준 국회의원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님 기념사업회 광주 지회장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이 자리 또 준비해 주시고 항상 앞에서 끌어주시는 우리 김충환 회장님, 그리고 현승일 전 회장님, 항상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국민대학교 정선영 총장님, 네, 그리고 항상 이 든든히 이 매업 관리도 그렇고 든든히 받쳐주시는 서울지방보훈청의 전종원 청장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조혜자 여사님, 문무일 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신익희 선생님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광주문화원의 신금철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광주지회 회원님들도 여기 많이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서거 69주기를 맞아서 선생님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단지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놓고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린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민주주의의 이념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지침이 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언제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는 정치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이론이나 원칙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천과 대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생님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와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탄압과 권력 남용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추구한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남긴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의 존엄성과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며 그분이 꿈꾸었던, 당신이 꿈꾸었던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뜻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대한민국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서울지방법원청 전종원 청장님께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신하여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지방보훈청장 전종호입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님 추모사를 대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서거 69주기를 맞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교례의 선각자로서 헌신적인 삶을 사신 선생님께 상가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김총환 회장님과 추모의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공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서 또 언론인이자 정치인가로서 일평생을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일찍이 3.1운동의 불씨를 지피시고 이를 해외로 이어가신 분입니다.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여정원 구성과 임시원장 제정에 관여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 외무, 법무, 문교 분야를 총괄하며 강복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독립투쟁을 이끄셨습니다. 강복 후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체계의 기반을 다지셨으며 대한민국의 정치,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69년이 흘렀지만 해공 선생님께서 남기신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신익희 선생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일군 광복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품격 있고 내실 있는 보훈 정책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를 일상에서 기리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나라 전체와 국민들 모두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땅에 광복을 가져온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를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온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익희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계를 대표하여 국민대학교 정승열 총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69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고귀한 삶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공 선생께서 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도 민족의 미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 그리고 민족 교육의 실천, 그 모든 행보의 중심에는 언제나 실천궁행, 곧 말에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추구하신 독립운동과 교육운동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늘 현실 속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실현되는 정의였습니다. 이러한 실천의 철학은 국민대학교의 건화기념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해공 선생께서는 모든 학문은 실제를 존중하여 공막한 이상의 추구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궁행함으로써 국리민복에 공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대학이 실천적 지성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굳건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대학교는 앞으로도 실천궁행과 실용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 도전하는 참된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해공 선생님, 선생님의 뿌리 깊은 철학과 민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실천으로 이룩하신 유산을 다시금 깊이 기리며 선생님의 영전에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모사 순서로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님께서 추모사를 연독해 주시겠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나니 옛물이 있으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오노매라. 황진이는 인생 무상을 그렇게 읊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인생은 선택입니다.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만남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카프카는
대문호카프카는 인생을 상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남, 평생 동안 누구를 만날 것인가? 우남 이승만과 해공 신익희의 만남은 너무나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1920년 멀리 미국에서 상하이에 갔던 대통령 이승만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가 외롭고 힘겹고 어려웠을 때 19살 차이지만 해공 신익희 선생이 따뜻하게 우남 이승만을 안았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의기가 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정국 3년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3년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기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남 이승만과 해공 손을 붙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큰 형님과 동생처럼 따뜻한 의기가 투합돼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내는데 위대한 업적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56년 5월 5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월 3일에 한강 백사장 70여만 명의 서울시민 가운데 30-40만 명의 한강 백사장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심부름꾼이 잘못하면은 국민이 모습을 바로 바꾸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게 국민입니다. 이렇게 한강 백사장에서 말씀 크게 외치실 때 모두가 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연호했던 그 기억을 담고 호남선에 가시다가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것이 해공 선생이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나신 흔적입니다.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신익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손인호 선생이 불렀던 비 내리는 호남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신익희 선생의 위대한 해공 정신을 가슴에 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각자가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건강합니다. 비록 고장난 대한민국이 이제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각자 우남 이승만 해공 신익희 정신이 살아 움직일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이승만 기념사업회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 기념사업과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정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성심껏 노력하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춘호 이승만 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열심히 해공 신익희 기념사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기약하며 해공 우리 신익희 선생님의 영면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복회 강북지회 노기석 지회장님께서 광복회 이중찬 회장님의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69주기를 맞이해서 선생님의 유지를 기리고 본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창기부터 내무차장을 시작으로 해서 내무총장, 국무원 비서장, 법무총장, 내무, 외무, 문교부장 등을 역임하신 분이셨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의원을 역임하셨으며 국회의장을 거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국민들의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으신
탁월한 정치가 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난관을 헤쳐가면서 온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타민족에 의한 식민 지배도 해방 이후 계속된 장기 독재도 이겨냈고 그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국제사회의 한류 문화로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향력 있는 선진국가가 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K민주주의를 배우려는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선열들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실시한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이 그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만큼 길고 깊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이 연합국의 승리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해방 이후 서구에서 이식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온 것이기에 온전히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날 세계인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조국의 자주독립을 실현하시고 환국 이후 외세에 의한 분단 극복과 자주 통일을 갈망하셨던 선생님,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대통령에 출마하셨던 선생님, 하지만 얄궂은 선생님의 운명은 민주주의를 열망한 한강 백사장의 연설을 이어갈 수 없게 하였고 선생님의 서거는 우리 국민의 비극으로 이어져 장기간의 군사 독재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며 선생님께서 못다 이루신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선생님께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107년 5월 5일 광복회장 이종찬 대독.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가족을 대표하여 신익희 선생님의 손자이신 신기현님의 추모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전통어법상 손자인 저는 할아버지를 조부라 지칭하고 그리고 압전법을 따라야 하지만 오늘은 할아버지를 그냥 해공선생이라고 지칭하고 또 언어 변화에 기대서 압전법을 지키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공선생의 서거 69주기를 맞아 그분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공선생께서는
이국 땅에서 26년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셨으며 해방 직후 귀국하여 서거하시기까지 11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해공 선생은 굴하지 않은 투쟁을 펼치셨지만 정치가로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등 극복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족은 해공 선생의 숭고한 정신, 특히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기초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셨던 해공 정신이 이러한 양극화된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추도식을 통해 해공 선생의 뜻을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 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공기념사업회, 국민대학교, 국가보훈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께 유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장호 감독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해공 선생님과의 인연이 아버지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잠시 그냥 추억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보처 영화 검열관이어서 부산 피난 시절에 저희들을 데리고 신익희 선생님 댁을 방문해가지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아버지는 신익희 선생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늘 집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신익희 선생을 흠모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인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서울운동장에서 행사를 끝내고 그 을지로 길을 행진하는데 신문 호해가 뿌려지면서 그걸 보니까 신익희 선생님이 서거하셨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거는 그냥 그 신익희 해공 선생님의 서거라는 거에 울면서 행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역사 정치에 뒤늦게 관심을 갖고 한국 건국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폄하와 왜곡된 것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해공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당선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나란히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올라가신 해공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해공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이 뜻을 같이 했었다. 처음에 건국의 뜻을 같이 했던 그 일화를 알고
어렸을 때지만 각별하게 인상 깊었던 신익희 선생님에 대해서 가슴에 있고, 오늘 와서 해공 선생님의 어록을 보니까 해공 선생님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으셨다라는 게 그 말씀에 나타나더라고요. 물이 강에서 아래로 흘러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고, 또 어떤 곳에는 우리 해오리처럼 소용돌이 치는 곳도 있지만 결국 그 물은 바다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간다는 희망을 역설하신 걸 보고 신익희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제가 죽기 전에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영화도 구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추모사로서 해공 신익희 연구소의 이상범 교수님의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광복 80주년 해공 신익희 선생 69주기 추모 헌시 이창봉. 그날 조국을 짓누르던 어둠 속에서 당신은 한 줄기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씀이었고 침묵보다 묵직한 뜻이었습니다. 민족의 내일을 가슴 깊이 품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당신의 그 말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광복의 새벽이 밝은 지 80해, 우리는 오늘 그 뜻을 되새깁니다. 그 자유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웠습니까? 정의는 얼마나 자랐고 백성은 진정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해공 선생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길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정신의 땅을 일구며 갈등이 아닌 연대로 이 민족의 내일을 이어가겠습니다.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그 불멸의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 깊이 새깁니다. 기억은 곧 책임입니다. 추모는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는 다시 역사의 앞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기념사업회 광주지부의 김종영 전 지부장님과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헌화 및 분향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로 신기현 해공선생 손자 및 유족 활동의 분화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헌화 순서로 김충항 회공 기념사업회 임원 1동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기념사업회 이사들, 그 다음에 편집위원들 또 운영을 다 같이 나오시죠. 다 나오셔요. 예, 다음으로 정계를 대표하여 해준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안 지켜. 이건 분명해. 잘 묻다. 네, 다음으로 전정호 서울지방보훈처장님 일동 헌암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열 국민대학교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님 헌암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며느리이신 조혜자 여사님과 문무일 사무총장님 헌암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단법인 광복지회 노기석 지회장님 및 회원일동에 분양이 있겠습니다. 오동재 선배님도 오셨습니까? 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아령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산시시 대종의 대종 중 이번 일동 헌화하겠습니다. 저분은 저 재단 이사장 아니야. 네, 다음으로 강북구청 원일동 강북구청 황정희 문화원장님 헌합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까 왔었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문화원 및 광주시민의 헌합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광주문화원, 광주시민 헌합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같이. 너무 좋아. 반가워. 예. 네, 다음으로 해공신익희 기념사업회 광주지회 회원활동
분양 있겠습니다. 신익희 기념사업회 광주지회 회원일동 분양이 있겠습니다. 한번 찍고 가야 돼. 한번 있다가. 사진 한번 찍고. 맛이 많아. 사진 안 찍어? 다음으로 회공신익희 연구소 이창공 소장님의 관계자님 헌화 분야이겠습니다. 위원장님만 하시는 줄 알았지? 네. 다음으로 임종성 전 국회의원님하고 미래교육자치위원회 회담이 진행이 있겠습니다. 임종성 전 국회의원님, 미래교육자치위원회 회원님. 네, 마지막 헌화 순서로 평화통일연구원 임원진 일동 헌화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평화통일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헌화 분양 못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기 안 끝났으니까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해공 노소 잔디 때를 예쁘게 입혀져 있는데요. 보훈부에서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훈부에 많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해공 선생 60 부주기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운동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한번 집중해 주세요. 한 번만. 하나, 둘, 셋. 저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